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 SBS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민주당이 어제 오후 늦게 손혜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판단 유보입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SBS 보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건과 관련해서는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민주당은 받아들였다는 얘기고요.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서 의원 스스로 원내 수석 부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은 이걸 수용한다. 현재 차원에서는 여기까지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연구소장,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어제 하루 보면 말이죠.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발표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뒤로 미루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후 늦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안 자체는 국민들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아직까지 좀 사실 파악이라든가 이런 진상조사 활동은 조금 속도가 덜 나서 오늘 하냐 내일 하냐 또 뭐 발표에 대한 결정을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상 징계라고 하면은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리 심판원이라고 불리는데 그 어떤 주의, 경고, 뭐 당원권 정지 이런 식의 징계를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 나온 것은 보면은 그 손혜원 의원은 판단을 유보한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 의사를 수용한다. 사퇴시킨다도 아닙니다. 사퇴 의사를 수용한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징계라기보다는 사실상 당이 면죄부를 준 것에 가깝다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사실 물증을 확보한 상태인데도 소환을 하지 않아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사퇴 의사 수용 이런 거로 발표를 했고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SBS 현장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은 회의 시작 전에는 최소한 그 문화관광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직 정도는 내놓는 걸로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그것도 보류됐다. 이렇게 지금 전하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사안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 또는 국민적 눈높이 이것보다는 밀리면 안 된다. 이거 잘못을 여기서 인정하게 되면은 더 크게 공격을 받고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다 하는 정치적 판단 이런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민주당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은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검찰 공소장이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끊고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농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영교 의원 문제를 사실상 당에서 인정을 해버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역풍을 감당하기 좀 어려웠다. 그런 정치적 판단이 거기 깔려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저는 손혜원 의원의 어떤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나름의 진정성을 당에서 수용했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할지 판단 유보를 했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투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이 과연 투기인지 아니면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익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SBS 취재 기자들은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민주당의 결정, 특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진한 거죠. 당초 당 사무처에서 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라고 치부해서 결정 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론의 흐름이 점점 나빠지고 손혜원 의원 해명과는 다른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니 빨리 급히 매듭 짓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결정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투기라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투기를 안 했다라는 해명에 면죄부를 준 것은 향후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나서 국회 정론관을 나가면 기자들이 항상 따라붙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 추가 질문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차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혜원 의원께서 상당 부분 보도에 대한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이 강력하게 이 소명을 하고 문제를 좀 바로 잡겠다, 제기된 의혹들을 다 이렇게 해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징계라고 하는 건 애초에 징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어떤 혐의를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징계할 수 있는 걸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꾸 징계라고 그러시는데 징계는 아니고 추후에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인데 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결정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상당히 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한 명은 그대로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거 받아들이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해명이 납득이 가니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야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당이 물론 제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다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자 이런 회부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각 당별로 나온 얘기를 보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몇 가지 나온 특징적인 언어들이 오만한 태도다, 안이한 결정이다, 민주당의 특별 대우다, 국민을 무시하는 활용 점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 예. 정의당도 직접적인 수사, 서영교 의원에 대한 수사 협조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엄정한 수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하는 수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다량 투입된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는 윤리 의무 위반은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 책임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은 다시 고쳐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했으니까 결정을 보류한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사실관계를 엄격히 판단할 수 있는 수사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당이요? 예. 손혜원 의원보다는 사실은 서영교 의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공세를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건 뭐 특수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군이지만 또 때로는 정의당이 초대 내각 구성 당시에 또 각각 장관 임명했을 당시 일종의 데스노트로 불리지도 않았습니까? 네.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낙마한다. 이번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정의당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저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군산이나 목포를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을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적산 가옥들이 다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저런 걸 하나 사서 뭔가를 보존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했던 입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투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갸웃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산 가옥을 사서 투기를 한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기라고 섣부르게 단정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혜원의 거침없는 하이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손혜원 의원은 이 행동주의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걸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에 가까웠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겠다. 나름 어떤 그 지구를 한국의 산토리니처럼 바꿔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 뭐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자꾸 투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좋습니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윤소아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전라남도 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은 목포 시민입니다. 정치인이 이를 활용해서 마치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는데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과도하게 소란을 떠는 것은 목포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손혜원 의원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 문화예술계, 학계, 향토사학자분들과 역사 해설, 알림이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가슴앓이와 노력을 안다면 그러한 언사를 할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비판적인 태도를 좀 보였어요. 저는 투기가 아니다. 이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항변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경우엔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손해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분은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분이거든요.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특혜들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특례, 그리고 상속세 면제를 해주고요.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유지 보수비도 예.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가 아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손혜원 의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의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의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화재 거리 안에 그 어떤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한 채다.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팩트는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의혹,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온 겁니까? 뭐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 반응을 내놓은 계기는 야당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손혜원 의원이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와 이제 고등학교 친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을 짓는 그런 공세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반응 형식으로 어제 나온 이 건데요. 시간에 예, 전해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것이 그 이제 기본적으로 예의를 좀 지켜달라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내놓을 것은 없다. 당이 결정할 일이다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한 게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뭐 늘 하는 회의는 있었습니다만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언론 기사 모니터링한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한 결정에 별도의 언급은 있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청와대 안에 있는 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청와대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SBS 보도가 처음 나간 다음에 목포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제 기억하기로는 아마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의 선의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옹호하는 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투기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방향수가 조금 좀 움직였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게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박지원 의원이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상황이라면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태도를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그 부동산을 산 것, 이것을 손혜원 의원이 자기한테는 두 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몇 채 산 것을 봤을 때 언론 보도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은 15채, 16채, 지금은 땅까지 포함하면 20채까지 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투기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그리고 SBS와의 별도 인터뷰를 또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네. 발언, 이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제 20군데나 밝혀졌으니 민주당 입장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이제 좀 선회한, 이것이 굉장히 지금의 그 사안을 바라보는 균형추가 좀 옮겨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오늘 오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역구에는 목포로 내려가는 열차 안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목포 지역의 반응을 이번에 주말과 휴일 사이에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목포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처음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옹호하다가 오늘부터는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제가 물어봤고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을 믿습니다라는 글을 올리셨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자주 오시면서 목포의 적산 가옥에서 살려고 한 채를 구입했고 예. 자기 조카도 구입을 했다. 목포가 좋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고 그런 분이 와서 살면 좋겠다 해서 나는 그런 표현을 썼죠.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15채, 16채, 땅까지 20곳을 구입을 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조카, 동생, 뭐 보좌관, 부인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한목적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은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왔는데도 손 의원이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SBS가 그렇게 보도했을 때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목포 시민이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투기를 용납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포 역사문화공간으로 문화재청이 지정하기 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러한 정보를 해당 상임위 간사로서 가지고 샀는가 그 여부도 밝혀야 되고 오직 했으면은 자기도 목숨과 재산권과 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다 하면 검찰 수사 밝혀야죠. 장성철 소장님, 박지원 의원의 이러한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가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 현재 정치권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미칠 보세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요. 이 사건이 지금 매일매일 해명과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공방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손혜원 의원이 예.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국회의원은 예산, 법률, 정책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평가받는 자리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사고 땅 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분은 참 국회의원 중에 처음 봤고요. 또 무슨 도박장에 있는 분처럼 내 목숨을 걸겠다, 뭐 전 재산을 걸겠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김성환 평론가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 보도가 나가고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또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SBS 언론 보도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어요?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손혜원 의원은 투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가 나갔을 때 투기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투기라는 표현을 우리 기사를 보면 투기라는 표현은 없어요. 네. 부동산 값이 4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그 기사는 있는데 네. 기사 안에 투기한 의혹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다 받아들였던 예. 거죠. 거기다가 건물을 샀는데 그게 뭐 한 4배씩 올랐다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다 투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박지원 의원 반응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은 뭐 믿고 싶다고 하는 쪽이지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를 벌리는 과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해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걸 벌리는 방식은 좀 더 조심스러워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이제 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안 산 거를 보면은 이해 충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다면은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은 목포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면 목포에 있는 시민단체든 목포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목포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한다.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본인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출자를 하든 아니면 일단 내 명의로 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든 그 목포 지역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목포에서 오히려 손 의원을 더 옹호하고 나섰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손혜원 의원씨가 앞서서 제가 뭐 거침없는 하이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가적 기질이 물이 덜 빠진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어떤 그 처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행동으로 사실은 너무 거침없이 이런 문제들을 벌려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들, 장석철 소장님은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보통 전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인 출신도 있고 법조인 출신도 있고 가령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변론하는 거는 자제를 하고 그렇죠.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자제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 사업가, 나전칠기 보존 뭐 사업 회장도 맡고 있고 문화예술인이다라고 하는 이 공인으로서는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문화예술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인이단 말이죠. 공인과 사인이 혼재돼 있는데 어쨌든 목포의 문화재,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고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인과 사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거 우리가 이익 충돌 금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어떤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이 문화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나는 이 목포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건물 하나 샀다.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이렇게 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미리 건물들을 사놓고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을 해달라,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이해충돌 상충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질문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딜 그 도심 재생 사업을 시작하는 공약을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잘 정합성 있게 맞아 떨어지는 주장인지는 사실 좀 헷갈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유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 목포 지금 근대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방문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문화재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곧바로 이해충돌 방지 문제하고 걸리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지 또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이른바 자기가 생각하는 뭐 손혜원식 문화타운을 만드는 형식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의 지역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점들은 아마 저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지정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손혜원 의원은 해명을 했어요. 손혜원 의원 해명은 분명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나 예산 소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좌진들에게도 사라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의원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담당자나 보좌진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일처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했다면 보좌진들은 무능한 거고요. 확인을 했는데 저런 식의 말을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뭐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혜원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팩트나 또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성환 소장께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미 충분히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관계자나 보좌진은 수시로 의원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몰랐을 리가 없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